대한뉴스의 산실인 국립영화제작소가 발족한 지 1991년 6월로서 서른돌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대한뉴스 197호에 수록한 내용을 강찬선 아나운서의 그 당시 해설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현대적인 영화 제작 시설이 홍보실 영화과에 마련되어 1월 15일 그 낙송식을 거행했습니다. 중앙청 한마통리에 자리 잡은 이 시설은 동시녹음 촬영 장치를 갖춘 스튜디오와 최신식 제작 설비를 가진 본관 라보라토리, 그리고 녹음 영사실 등 세 채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관 안에는 사무실과 자동 현상기 등으로 구비된 동양 최신의 라보라토리가 있으며 2개의 스튜디오에는 각종 촬영기와 조명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천연색 시네마스코프를 비롯한 모든 영화의 촬영과 녹음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건축된 본관 건물은 ICA 원조에 의한 대충자금 1억 5,700만 원을 들여 만든 것이며, 또한 지난해에 세운 1960년대 초의 뉴스 영화 제작 과정입니다. 정부 수립 직후 홍보처 공보국에 영화과를 설치하면서 뉴스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나 국립영화제작소가 신설된 것은 1961년의 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1957년에 당시 중앙정부 내에 건평 228평의 영화 제작소 건물을 미국 원조재단의 지원으로 신축하고 시라큐스 대학 영화 제작기술단의 기술 지도를 받았으며 흑백 자동 현상 장비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8년 B스튜디오를 준공했을 때의 대한뉴스 174호. 이 스튜디오는 발전하는 우리나라 영화 제작에 크나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시작한 그날의 감격을 최초의 대한뉴스인 조선 15가 수록해놓았습니다. 해외에 망명했던 민족 지도자들의 환, 해방된 조국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38선이 그어지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한에 각각 진주했습니다. 그때의 서울과 농촌, (1948년 5월 10일에) 재헌 국회의원 총선거, 해방 3주년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을 가졌고, 이때부터 대한뉴스는 대한전진보라는 이름으로 매달 한 편씩 제작 상영했습니다. 신생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됐으나 38선을 지키는 옹진반도에서는 총 대신 죽창으로 지켰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3년 1개월에 걸친 동족 생잔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에 서울 수복, 10월에는 평양에서 우리 정부가 북녘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한많은 흥남 철수작전을 전개해야 했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목을 놓아 불러보았다, 좌절을 보았다. 전쟁을 치르면서도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의 이화여자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까지 피난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의 서울은 유령의 도시처럼 음산하기만 했습니다.
휴전을 앞둔 1953년 여름,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부인 프란치스카 여사가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으로 중단됐던 대한전진보 대신 대한뉴스라는 제명으로 매달 한 편씩 제작, 배포한 것이 이해 초부터였습니다.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송환된 반공포로들 중에는 대전 초기 대전 전투에서 실종됐던 딘 소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인기 절정의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녀간 소식도 대한뉴스는 보도했습니다. (1956년) 겨울 한강에서 벌어진 시민 빙상대회에 출전한 사람들 중에는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를 쓴 신사복 차림의 선수까지 보입니다. 자전거 하이킹이 유행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서울거리의 전차 모습입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전차는 서울역을 거쳐 노량진까지, 서대문, 영천, 종로, 동대문, 청량리까지, 도남동, 창경원, 을지로사가 원효로 효자동까지 누비며 170만 시민의 발로서를 했습니다. 드럼통에 철판을 오려서 만들었을 망정 우리 손으로 버스도 제작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6.25 직후부터 등장했던 관광버스, 당시로서는 명물이었습니다. (1957년) 무렵에는 시발택시가 등장했습니다. 이 무렵 자동 가마니 틀을 고안해낸 사람이 제1회 발명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조립 생산했고 라디오 연속극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1950년대) 말에는 동전이 나왔습니다. 추억 속의 종로 야시장거리, (1957년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오늘날의 미인 대회와 비교해볼 때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모하는 유행의 발자취, 필터가 달린 아리랑 담배가 처음 선보인 것이 1958년이었고 이런 고급 담배를 구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대한뉴스는 이때부터 주간 단위로 제작하게 됐고 필름도 35mm 표준형으로 바뀌어서 매주 120벌씩 배포했습니다. 초복날의 광나루 풍경입니다. 그때는 한강이나 정릉, 세검정 계곡을 찾아 더위를 이겨내고는 했습니다. (1959년 8월에) 제작한 대한뉴스 228호입니다.
홍보실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매달 2번씩 영화의 날을 마련해서 서울시내 시공관에서 뉴스 영화를 비롯한 문화영화, 기록영화를 연속 상영해 널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날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전국에 배포되는 대한 뉴스 2편과 우리나라의 발전해가는 여러가지 모습을 수록한 기록영화, 즉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가지를 엮은 영화와 그 밖에 재미있는 문화영화 등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해 추석날 남쪽에 상륙한 4라호 태풍은 불과 이틀 만에 살인적인 폭우와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전국에 피해를 준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태풍과 함께 1950년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변혁의 1960년대가 왔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4.19 학생의거가 60년대 첫 해를 장식했습니다. 경무대로 향하던 서울의 학생 대모대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관들과 충돌했습니다. 4.19 일주일 후인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그의 12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낙산 밑에 있는 이 화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박사는 11년 8개월 동안을 대통령으로서 경무대에 머물렀는데 이 과장은 이 박사가 해방 직후 귀국해서 거처하던 곳입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윤보선 씨를 대통령에 옹립하고 장면 씨를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마음껏 누리게 된 자유는 방종을 가져왔고 장면 정부 9개월 동안 각종 데모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허정 과도 정부 시절인 6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6.25일에 도와준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303호부터는 대한 뉴스라고 표기했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그해 12월 서울 남산에 KBS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한명숙 씨가 부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한창 유행하던 때입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5.16 이후 재건 국민운동이 전개되면서 물자절약과 관련해 대한뉴스는 짧은 치마 입기 계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962년 5월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영화제입니다. 그 무렵 대한뉴스 362호는 산업박람회 개막 소식을 수록했습니다. 약진하는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상징한 5.16 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가 박정희 의장이 개관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경복궁 넓은 1964년의 도쿄올림픽. 우리나라는 16개 종목 21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레슬링과 권투에서 은메달, 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때 남쪽의 아버지 신문준 씨와 북쪽의 딸 신금단 육상 선수가 14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기도 했으나 곧바로 다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뉴스는 자막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의욕을 보였습니다.
1966년 6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본투 세계 주니어 미들급 선수권 경기. 우리나라 김기수 선수가 이탈리아 벤베누티 선수를 이기고 첫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1960년대 중반 월남전선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남에서 대한뉴스 박옥봉 특파원의 보도. 대한뉴스는 이때부터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줄곧 보도진을 파견해서 수시로 월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은 후 4월에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그해 11월 울진 삼척 지역에 100여 명의 공비가 침투했을 때는 향토 예비군과 주민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미니스커트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에 이어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전국이 하루 생활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70년대와 함께 고속도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971년의 크리스마스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배연각 호텔 화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날 16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2년 8월부터) 대한뉴스는 천연색으로 제작해 35mm 110벌씩 복사해서 전국 공연장에 배부했습니다. 사마을 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때였습니다. 대한뉴스는 이때부터 꾸준히 장비 현대화와 인력 보강을 통해 기술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에 공식 기록 영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세계가 칭찬하는 높은 수준의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1991년 6월) 30도를 맞는 국립영화제작소는 우선 대한뉴스 흑백시대의 화제거리를 제1집으로 모았습니다. 천연색 시대 이후에 변천하는 모습은 제2집으로 엮어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